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서 우리 재무설계 개론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것은 우리 소비자 신용하고 소비자 금융입니다. 자, 먼저 소비자 신용. 자, 우리가 소비자가 신용을 쓴다는 것은 결국 돈을 빌리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신용이라는 건 미래의 대가를 지불할 걸 약속하고 현재는 상품이나 현금 또는 서비스 제공받기로 하는 일종의 계약이다. 신용이라는 건 내가 지금 뭔가 어떤 제품을 사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근데 그 대가를 언제 준다? 내가 나중에 준다. 그러니까 빌리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신용 제공자 입장에서는 신용이라고 그래요. 그럴싸한 말이죠. 근데 이 신용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채무입니다. 빚이죠. 빚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 신용이라는 건 그럼 이 앞에 이제 신용에 소비자만 붙었으니까 신용 이용자가 소비자일 경우에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신용의 제공 목적이 만약에 주택 건축, 집 질 때 돈 빌리고, 구입, 집 살 때 돈 빌리고, 임대 이것과 관련됐다 그러면 그거는 주택금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 소비 돈을 차입, 제공받는 그 대상 목적물이 만약에 이런 주택과 관련된 거면 그거는 소비자 신용에서도 분류돼서 주택금융 이렇게 부른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신용은 크게 소비자 금융하고 신용 판매 이렇게 둘로 구별합니다. 이 구분은 좀 잘 알아두세요. 자, 소비자 신용은 소비자 금융과 신용 판매로 구분하고 소비자 금융은 또 어떻게 분류하느냐면 이게 담보 제공해서 대출받는 거냐 신용으로 대출받는 거냐 둘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아니면 공공금융기관, 금융기관을 통해서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느냐 하면 공금융 대출이고 아니다. 사금융에서 대출 받는다 그러면 사금융 대출. 어디서 대출 받느냐 이렇게 목적에 따라 이렇게도 나누고 또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렇게도 나눈다. 뭐가요? 소비자 신용이. 그 다음에 신용 판매. 이거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 신용카드 할부 판매. 비싼 물건 할부금 내고 여러분들 신용카드로 구매하죠. 그 다음에 할부금융회사의 할부 판매도 있어요. 할부금융회사 여러분 자동차 살 때 할부금융 이용하는 거. 그래서 이거 둘로 신용 판매는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소비자 신용은 앞에서 소비자 금융하고 신용 판매 둘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럼 소비자 금융은 금융회사에서 현금을 직접 제공해주는 소비자 신용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얘는 회사에서 돈 줘요. 니가 뭐 하려고 그래? 그럼 돈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비자 대출 또는 현금 대출이라고 합니다. 주택금융이 여기에 속하죠. 집 살 때 돈 주는 거죠. 물론 부채지만 신용대출 이자율은 담보부 대출 이자율보다 높다. 우리 소비자 금융에서 신용대출이냐 담보부 대출이냐 담보 제공하고 돈 빌리면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빌려준 돈. 그러니까 이자율이 담보부 대출은 낮고 신용대출은 아무 담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빌려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신용대출 이자율은 요 담보대출보다 높다. 이런 거 중요하죠. 당연히 공금융대출이 사금융대출보다 이자율이 낮죠. 아니 여러분 은행에서 누구나 은행에서 돈 빌리고 싶죠.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게 제일 싼데 그럼 저 대부업자 사채업자 가면 이자율이 천정부지로 솟잖아요. 물론 이자 제한법에 의해서 최대 금리는 24%지만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실 테고 당연히 근데 1금융권 은행에서 돈 빌리기 위해서는 신용도 뭐 담보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래서 대출 조건은 엄격하죠. 신용 판매는 신용카드사, 할부금융회사 이런 판매업자 등이 물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신용 외상구매입니다. 그러니까 둘의 큰 차이는 얘는 돈을 직접 빌려주는 형식이고 얘는 외상 판매해 주는 거예요. 돈이 직접 소비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 자, 서비스 신용도 있습니다. 참고로 서비스 신용은 뭐냐면 전화, 전기, 수도, 도시가스 같이 소비자들이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서비스 있죠. 이거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한 사용료를 나중에 받는 거. 여러분들 전기요금 청구가 내가 한 달 쓰면 그 용량 계산해서 다음 달에 청구가 되잖아요. 다음 달까지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일종의 서비스 신용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비자 신용에는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얘를 포함시키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분류할 때. 예. 그리고 또 뭐 신용 판매에 포함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자, 이번은 리스입니다. 리스. 우리 그 뭐 건물 같은 데 가면 리스, 임대죠, 임대. 그래서 부동산이나 동산 소유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용료 징수를 조건으로 내가 네가 이 물건 쓰면은 사용료를 받겠다. 이런 조건으로 타인에게 이용 또는 점유를 허용하는 계약이 사법상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 그래서 여기에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요 구별이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설비나 기계를 리스회사가 대신 구입을 한 후에 소비 리스 이용자한테 리스료를 받고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소비자 대출, 소비자 금융의 성격이 강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리스를 요 금융 리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물건에 대한 관리 책임 다 지고요. 중도 해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과 반면에 운용 리스는요. 서비스 제공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계약 기간 만료되면 회사의 물건을 반환을 하는 형태다. 그래서 얘는 금융거래 성격은 없고요. 물건은 리스회사의 자산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얘는 관리 책임 이런 것들을 다 소비자가 갖고 있어요. 리스 이용자. 근데 요 운용 리스는 리스 회사의 자산으로 갖고 있고 이걸 빌려주면 리스료라기보다는 얘는 이용료다 일종의. 그리고 이런 임대차 거래다. 요 물건의 관리 책임은 그렇기 때문에 요 리스 이용자가 지는 게 아니고 리스 회사가 진다는 거. 그리고 얘는 중도 해지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뭐 자동차나 정수기 이런 거 이런 내구 소비